세계 경제의 풍향계, 미국이 경기 부양책과 백신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권시장 지난주에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한편 한국판 아마존이라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도 주목받고 있지요.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인 연결해 알아봅니다. 손재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에선 설 연휴 동안 뉴욕 증시 쭉쭉 올라갔는데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죠.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1% 올랐고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7% 각각 상승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미국 주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고요. 집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화폐죠. 비트코인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요. 반면에 회사채나 주택담보대출, 일명 모기지는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겁고 또 역설적인 경제 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대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3조 원의 부양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100배 규모인데요. 공화당은 1조 달러 안팎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 여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 화요일인데요.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여기 화요일, 한국 시간 수요일 날 개장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타결 여부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입니다. 현재 기대감은 부양책으로 인해서 더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 예측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이 소식도 안 짚어볼 수 없죠. 현대차와 애플 협상 어그러졌다고 하는데 완전히 중단된 건지 아니면 휴지기를 갖는 건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쿠팡이 우리나라 말고 뉴욕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또 대단한 소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많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줬죠.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제조 협상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본 뉴스는 애플이 항상 이제 제품을 내놓을 때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계속 하게 되면은 본사에서부터 협력사까지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애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기차 진출이 기정사실화됐고요. 현대차도 제조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죠.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상장을 위한 준비 서류를 뉴욕 증시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 이제 직행하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 상장이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외국 회사 상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기업 가치는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아닌 외국 업체가 전 세계 가장 큰 자본시장인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더 큰 규모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은요,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켜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게 하고 있고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도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쿠팡, 이번 엔주 쿠팡 상장은 지난 2005년이었는데 게임사 그라비티 이후에 16년 만에 상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의미가 큰데요. 쿠팡이 시가총액 55조 원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미 시총 5위 수준인데 이는 한국 시총 5위 수준인데요.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셀트리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규모는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으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예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늘었다죠.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운 좋은 기업 중 하나인데 넷플릭스 아성을 위협하나요? 예, 재밌는 소식인데요. 디즈니가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디즈니 플러스죠.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가입자가 1억 명에 근접한 9,490만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1억 명을 돌파 정도 가려면은 4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리밍 영화 또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죠. 집에만 있으니까요. 디즈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25일 날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등 히트 영화를 독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105편 정도 지금 제작 중인데 TV 그리고 영화의 80%를 극장이 아닌 스트리밍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치열한데요. 앞으로 1위 기업이죠.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이끄는 스트리밍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